밤마다 같은 시간에 깨는 분들 계시죠?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면 몇 달 뒤엔 몸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날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새벽 2시나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잠이 다시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죠.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의 수면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이 증상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냥 두면 낮 동안의 피로가 계속 쌓이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하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잠이 안 오는 분들, 이건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신경계가 과민해지고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말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작은 변화만으로 밤잠을 되찾으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자주 떠올리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이신 74세 박성호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두세 번씩 잠에서 깨다 보니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박성호님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며 참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 중심을 잃을 뻔한 일을 겪고 나서야 모두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박성호님의 하루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 동안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시간에 갈증이 나면 한꺼번에 두세 잔을 마시셨고 잠들기 직전까지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면서도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드렸습니다. 물은 오전과 오후에 나눠 드시게 하고 저녁엔 조명을 조금씩 줄이고 낮에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게 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박성호님은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달 후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깨우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중에 깨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르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면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유럽 노년 생리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72세 이정배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정확히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알고 보니 저녁 시간에도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계셨고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빛 자극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을 낮처럼 보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부터 조명을 조금씩 줄이고 취침 직전에는 강한 빛을 피해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불을 켜두고 주무시진 않나요? 이것만 바꿔도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광 얘기를 해볼게요. 방광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내는데 나이 들면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죠. 국내 노년 비뇨 연구에서도 방광의 감각 역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김영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분은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자주 깨셨어요. 방광이 과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깨어나는 신호를 보낸 거죠. 특히 저녁에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드신 날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녁에 커피나 차 드시나요? 이것만 줄여도 방광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액 이동 문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신장은 이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노년 순환계 연구를 보면 누운 후 첫 2시간 동안 소변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76세 최문수님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잠든 지 딱 2시간쯤 되면 꼭 깼어요.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다리에 수분이 계속 고여 있다가 밤에 한꺼번에 올라온 거죠. 이럴 때는 낮 동안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낮에 오래 앉아 계시진 않나요? 네 번째로 마그네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도 줄고 몸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유럽의 한 고령자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다고 해요. 71세 한미숙님은 밤에 자주 깰 뿐만 아니라 다리에 쥐도 자주 났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아졌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고 쥐도 거의 나지 않게 됐죠.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면 밤에 덜 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낮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고 그러면 밤에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낮 탈수가 오히려 밤 소변량을 늘린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3세 오상철님도 그랬습니다. 밤에 자주 깨니까 물을 아예 줄였는데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됐죠. 낮에는 갈증을 참다가 저녁이 되면 목이 말라서 한꺼번에 많이 드셨거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수분은 오전과 오후에 골고루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죠. 저녁에는 갈증만 해소할 정도로만 마시고 절대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몰아서 물 드시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밤에 자주 깬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개선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 말이죠. 68세 정순자님도 처음엔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몸의 신호를 기록해 보세요. 언제 깨는지,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참기만 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계시진 않나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잠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 섭취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몸에서 흡수되고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딱 맞는 타이밍이거든요. 취침 직전에 먹으면 흡수가 덜 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에 천천히 녹여서 마시면 더 좋아요. 따뜻한 물 자체도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그네슘 드실 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시는 방식입니다. 한 컵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갈증을 느낄 때 입을 적시는 정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갈증만 해소하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어요. 목이 마른데 참으면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필요할 때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물 한 컵을 한 번에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발 마사지입니다. 발바닥과 발목을 부드럽게 주무르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밤에도 덜 깹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쓸어주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체온도 올려주거든요. 여러분 발은 밤에 차갑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방광과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장기들이 서로 눌리면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누우면 그런 압박이 줄어듭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세요. 목이 꺾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허리와 골반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여러분은 혹시 엎드려 주무시나요? 그럼 자세를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빛과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밝은 조명이나 화면 빛을 계속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정봐야 한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두세요. 거실이나 침실 조명도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깜깜할 필요는 없지만 은은한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까지 TV 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5가지 방법을 하나씩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밤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면서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약해지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밤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면서 방광은 조용해지고 신경계가 이완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체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마그네슘이 충분해지면 근육도 편안해집니다. 잠은 다시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5분만 발을 주무르면서 몸에게 휴식 신호를 보내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는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저녁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새벽 2시에 깨시나요? 3시에 깨시나요? 아니면 밤새 여러 번 깨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